수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제보하고 싶다며 실화탐사대를 찾은 제보자. 그녀는 약 6년간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어머니한테 많이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결혼 생활도 그렇게 순탄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심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다가 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해주는데 목소리도 차분하니 괜찮아. 처음에는 수면도 취해보기도 하고. 온라인을 넘어 그가 운영하는 명상원에서 직접 명상을 배울 수 있다는 소식에 미연 씨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울증 이거를 너무너무 고치고 싶었으니까 저는 마지막 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간 거거든요. 5-6번 받고 나니까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미연 씨가 이곳에 매료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봉사활동 단체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보람이 됐었어, 그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찾은 그녀에겐 꿈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지도자 코스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수를 하면은 본인처럼 이거를 명상센터를 열 수도 있고 사람들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참 좋은 거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선한 그렇게 영향력이죠. 해갖고 그때 수업을 이제 제가 신청을 한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된 1대1 수업. 그런데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마주 앉아갖고 제가 어렸을 때 뭐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흘러갔죠. 그런데 수업이 마무리될 때쯤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갑자기 일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뒤돌아서 벽을 짚으래요. 짚었더니 이제 머리서부터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처음엔 특별한 수업의 일종이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근데 점점 더 두드리면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등허리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허리서부터 이렇게 밑에 하체를 내려갈 때는 아이고. 요는 좀 힘들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계속 이제 망설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요?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를 내려가니까 에? 계속되는 신체 접촉에 불편하다 이야기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는데요. 아하.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눈을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님을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 결혼도 하고 유부남이라 갖고 이런 말을 제대로 못했다. 아니. 난 그때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왜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아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수치심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 때문에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항의할 순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가 없다면 또다시 동물 같은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기가 힘들겠구나. 봉사도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조금 말 안 하고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간 일.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님이 목요일마다 명상 말고 본인 음악 방송을 했어요. 음악 방송도.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초대 손님 저를 도와주는 이제 무슨 리포터 비슷하게 해갖고 사연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데요. 아, 참. 힘을 이렇게 깎고서 이제 안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밖으로 끊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아니 이거 비싼 거라고 만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해주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 이런 마이크. 똑같이 생겼어 이거랑.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더니 갑자기 가슴 위쯤 돼갖고 손이 막 꼬였다는 거예요. 아유. 그 손을 위아래로 넣어갖고 그 안에서 그 끈을 푸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말도 안 여기저기를 되는 짓. 터치가 생기는 거죠 그때. 당시 이 상황을 우연히 목격한 영은 씨에게도 그날의 일은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 목격자가 있었군요.
그날도 제가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방송 있는 날은 제가 가끔 가다가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뭐 무대도 꾸며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정리를 막 하는데 이걸 달아준다고 손을 넣었다 뺐다 등에 뭐 어떻게 했다가 막 계속 오래 하는 거예요. 표정이 진짜 완전히 죽을 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죠. 이상하죠. 원치 않았던 신체 접촉의 반복. 더는 묵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사과를 안 하시면은 이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 멈추고 한테도 화가 가지만 가족한테 딸들한테도 화가 간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불교 용어 같은 거를 써가면서 다 받게 된다고. 그 당시는 목소리를 다 깔면서 악업이 다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아, 이건 참. 저는 또 마음 공부의 선생님이죠.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자신의 심성의 변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과를 낳습니다. 앞으로 업이 두터워져요. 김 씨는 미연 씨와의 통화에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라도 저는 웃으면서 편이고 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성추행받은 거 제가 다 얘기하겠고 어떤 얘기든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그냥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다 까신다고 했잖아요. 뭐 성추행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불씨를 왜 만듭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는 그동안 수없이 내가 참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 다 내가 흘려보내고.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와 있었던 일은 미연 씨에게 크나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하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병원에 찾아가도 뭐도 했는데 이상은 없대요. 그냥 스트레스인 것 같다고 정신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미연 씨의 일을 목격했던 영은 씨. 사실 그녀도 불편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데요. 저는 명상보다는 약간 봉사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나누고 봉사하고 그 방송을 되게 자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아니 때까지 가서 그 교수들이니 직원들을 모아놓고 1,0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했다고 하니 이런 사람 있나? 저는 그때 완전 신세계를 본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면 믿을만 하구나. 명문대학교에서의 강연과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뻗어나가는 그의 활동. 조용히 후원만 하며 김 씨를 지켜봐온 영은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석했다는데요. 연예인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다 이제 자기 막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앞에 왔길래 저 아무개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눈 동그랗게 뜨는 거야 그 사람이. 상상했던 얼굴과 똑같으세요 이러면서 겨드랑이를 이렇게 쓰다듬면서 요 안에를 이렇게 넣어요. 네? 이거를 그 말랑말랑하게 스펀지 만지듯이 만진다니까요. 이야. 하지만 자신보단 미연 씨의 일이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따지기도 잘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제가 좀 죄송하고 이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SNS에 명상가 김 씨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영은 씨. 놀랍게도 그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이들이 더 나타났다는데요. 더 있다고요? 그중 한 명인 지혜 씨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갔는데 마침 그 유튜브에서 자기 수업한다고 올려가지고 수업 2개 들으러 가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요. 수업하고 끝인 줄 알고 집에 왔는데 그 먼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싶다며 영어 수업을 부탁했다는 김 씨. 그런데 영어 수업은 갈수록 지혜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는데요. 저한테 그 갑자기 남자 성기가 영어로 뭐냐고 네? 알고 있는데 계속 일부러 물어본 거였어요. 갑자기 여자 성기는 또 영어로 뭐야? 이거 그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알려주니까 갑자기 한국어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저보고 따라해보라고.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편해요, 그게? 대하고 넘어갔고
또 어차피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도 이상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 메시지는 대놓고 저한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었죠. 그날은 김 씨에게 자기소개를 가르쳐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제 소개한 예시를 써서 보냈어요. 지혜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과 함께 자신은 침대에 있는 걸 좋아한다며 예문을 적어 보내자 돌아온 메시지는 정확히 제 침대에 가서 러브러브 하는 걸 좋아하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너 침대는 편안한 곳이고 나는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제대로 받은 게 맞네. 그 여러 번 읽어봤어요. 믿기지가 않았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봐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유튜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이게 뭐지? 이후로도 반복되는 성희롱에 항의하자 그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만 키면 알고리즘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떠가지고 너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요. 딱 보이는 순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 마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께서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이거 성희롱인가 그거 맞다고. 아, 뒤늦게나마 그간 불편했던 일들에 관해 대화를 나눠보려 했지만 김 씨는 응답이 없었고 그녀는 그를 고소한 상황. 그렇게 지난 7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화탐사대는 김 씨를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정미정 씨도 만나봤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멋있어 보였고 또 그분이 활동하는 지역이 저희 집 근처인 것 같아서 그냥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명상가가 아니라요? 과거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수 김광석을 모창하며 화제가 된 김 씨. 아하. 아. 그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스타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TV였어요. 명상이 아니고 TV였는데 너무 말을 잘하고 사람이 너무 착해 보이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했어요. 그가 지금의 유명 명상가로 자리 잡기까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도움을 줬다 주장하는 미정 씨.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저도 보태고 또 이제 여기저기서 뺏겨와서 이제 영상을 점점 업로드하면서 이제 명상 유튜버가 조금 더 커지고 그녀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과 김 씨의 봉사단체에서 약 3년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와서 그냥 이렇게 주무르고 가는 거예요. 설마 장난이었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또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주물럭거리면 제 가슴이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심한 가정폭력 피해자였었어요. 아픔이 있으셨어요. 남편한테도 굉장히 저랑 저희 딸이랑 굉장히 심하게 맞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저의 그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맞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아휴. 최근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아픔을 나누던 중 딸 연주 씨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애가 자기도 성추행 당했다고 말을 하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연주 씨는 그 일을 힘겹게 글로 옮겨두었다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2017년 9월 17일 우리 쪽에 왔어요. 등을 쓰다듬으며 우리 지역 끈을 있는 데를 만지고 또 왼쪽 거리를 만지며 또 어깨 손을 얹어서 사진 찍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면서 참았어요. 엄마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혔죠. 이게 뭐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분노가 막 차올라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왜냐면 이 고소를 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니까 그래서 거의 약으로 버티면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왜 엄마나 어른들한테 좀 이상해요 라고 말 못한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웠어요.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가스라이팅은 위협적인 가스라이팅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선량한 형태의 가스라이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아왔던 그 사람은 굉장히 선량하고 훌륭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성범죄 행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얼어버리는 이런 동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상황이 무척 우려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실이나 이별에 대한 그런 아픔을 겪었던 취약한 분들인데 또 이번 일 때문에 다시 또 외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재외상화라고 하는 심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경미한 성추행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10년, 20년씩 이런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비교를 해본 연구로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만큼의 후유증을 똑같이 보이더라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혜 씨의 사건 조사가 한창이던 때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자신이 수사받고 있음을 밝힌 명상가 김 씨. 제가 어제 우리 조사관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법무법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경전을 인용해 의미심장한 말들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생깁니다. 반드시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 평화가 있는 날이 없을 거예요.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그 업이 계속해서 그전에도 부모가 싸웠고 자식이 싸웠고 본인과 부모도 싸웠고 남편과도 싸웠고 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본문이나 경전을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받다 예전에 이게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냥 흘러갔는데 오늘 저에게 부탁해서 이 교훈을 주시네요. 뭔 소리야? 지난 9월 검찰에 기소된 후에도 온라인 방송과 봉사단체 활동은 계속됐는데요. 실화탐사대가 김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해외에 봉사를 하러 갔다는 김 씨. 그의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요. 취재진의 연락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김 씨. 그는 제보자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며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그날 이후에도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미연 씨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진짜 마음에 진정 어린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그때 당시 그거를 자를 수 있다면 정말 그거를 그 시간을 그냥 누가 잘라서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